안녕하십니까.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. 날씨가 정말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밖에 나가보니까 장미꽃도 피어 있고, 실로 그 여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, 그 다이어트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월에서 한 10월까지가 다이어트를 만약에 할 경우에 그 효과가 가장 뛰어난 그런 시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다이어트는 어쩌면 이 평생을 해야 하는 어떤 숙제와도 같은 그러한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, 이렇게 살이 좀 찌게 되면, 이제 뭐 조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다든지, 행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, 그러한 어떤 단순한 문제보다는 이렇게 성인병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사실은 좀 건강하고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, 우리가 그 100세를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이 그 다이어트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간혹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과다하게 그 수분 배출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제품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상업적인 목적에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전통의학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몸에 굉장히 큰 무리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제대로 된 다이어트에 대해서 요요를 겪지 않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몸에 별다른 해를 주지 않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사실은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떤 신체 특정 부위가 이렇게 처진다든지 피부가 처진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미용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피부 미용에도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어떤 탄력적인 몸매도 유지할 수 있는, 그러면서도 이제 몸에 해가 되지 않고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안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좀 뱃살을 빼야겠다, 나는 좀 옆구리 살을 빼야겠다,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위에 어떤 그 불필요한 어떤 지방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다이어트 마지막 선택입니다.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, 우리가 이 그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비장입니다. 비장은 이제 O형에서 토에 속하고, 이 비장이 하는 일이 이제 그 위장에서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죠. 이제 잘게 부수죠. 잘게 부수고 이제 이걸 정화된 이제 어떤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비장에서 그 정화된 물질을 각 기관으로 이렇게 운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비장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한 물질을 운송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약화가 되겠죠. 기능이 약화가 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정화된 물질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제 담, 습이 이제 몸 안에,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축적된 이 담, 습이 또다시 이 비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순환은 굉장히 악순환이고, 이러한 그 시간이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은 그 비만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
지금 그 중국의 어떤 옛날에 그 청나라죠. 청나라 때 그 명의이셨던 진사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. 진사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, 이제 그분이 쓰신 어떤 그 서적이 석실비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. 굉장히 그 중국에서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적이기도 합니다. 그 책에서 소개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, 비만인 사람은 담이 많은 반면에 체내에 이제 그 담섭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기가 약하다. 이제 그 이렇게 좀 비만인 사람들이 이제 기가 약하다는 그 증거는 뭔가 하면,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땀이 난다든지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도 막 얼굴에서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 경우,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뭐 이렇게 움직여도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뛴다든지 피로를 빨리 느끼고 하는 분들도 전부 다 이제 기가 약한 증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이 서적 안에서는 이 비만을 치료하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,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게 이제 뭔가 하면, 첫 번째는 우리가 비만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비장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. 비장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비장 기능을 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담과 섭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은 뭔가 하면 먼저 이 담과 섭을 제거를 하죠. 근데 담과 섭이 이게 이제 제거를 순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변을 굉장히 묽게 만들어서 이렇게 빨리 배설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, 그러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차가운 약들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차가운 약들을. 그러면 이 비장은 이 차가운 그 기운을 제일 싫어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, 저도 이제 그 뭐 식당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찬물을 그냥 뭐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주는데, 그 습관이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어떤 그 방법만 좀 바꿔줘도 굉장히 이제 이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. 이 비장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. 근데 어떻습니까? 이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도 좀 이렇게 과다하게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손에 뭐를 들고 있죠?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니면 그 이렇게 얼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과일 주스 같은 거죠. 그런 걸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뭐 더우니까 갈증도 나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마시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, 좀 안타깝죠. 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, 참 이게 이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가 돼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중국에 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그런 어떤 장면들이, 항상 식사 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신다는 거죠. 따뜻한 차를. 항상 따뜻한 차를 마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를 나가보면 항상 그 태극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기공체조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건강을 이렇게 그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봐왔습니다. 중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.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, 아, 이 사람들 참 현명하다.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우리도 하루빨리 이러한 어떤 잘못된 음식 습관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물론 이제 요 비만을 치료하는 원칙은 이렇게 1, 2 이런 식으로 먼저 비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가섭을 제거한다.
근데 우리가 생활 중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.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좀 병행을 하시더라도 밤에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밤에는 음기죠, 음기.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그 무한한 음기를 계속 이렇게 과다한 음기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살이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해가 뜨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이 양기가 제일 충만한 시간입니다. 뭐 그 시간은 내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이른 시간이라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해가 뜨고 나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. 지금 이제 햇살이 좀 따갑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뭐 마스크 쓰시고 모자 쓰시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뭐 그러셔도 되는 거죠. 그 어떤 양기를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밤에 운동하는 거는 뭐 피치 못해서 내가 뭐 아침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진짜 구체적인 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아침에 운동을 하시고 따뜻하게 드시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진사텍 이 명의의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한 그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처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처방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지금 이제 살아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명의입니다. 이 명의분이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진사텍 그 명의의 청나라 그 명의죠. 그분의 이제 어떤 처방을 바탕으로 이제 현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이 이렇게 만든 그런 처방이기도 합니다. 굉장히 좋은 처방이니까 반드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 처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하셨을 때 5kg에서 10kg는 무조건 감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. 먼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만삼, 백출, 복령, 반하 이제 이런 약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.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비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약재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의인은 이게 그 율무죠, 율무. 그 다음에 백계자는 겨자씨입니다, 겨자씨. 그 다음 내복자는 무의 씨입니다, 무씨. 이러한 이제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섭을 제거합니다, 담섭. 그 몸 안에 이제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그 담섭을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데 요 장미꽃이죠, 장미꽃. 이 장미꽃은 이제 약재로는 저희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. 이건 아마 이제 허브나 뭐 허브차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이제 그 아마 구입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진피, 지실. 요 진피 같은 경우에는 이 귤껍질이죠, 귤껍질. 근데 요 진피는, 진짜는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오래됐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진피라고 하면 천피, 이제 중국말로는 천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사용하는 식초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초죠. 이제 전추라는 게 있습니다. 전추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도 이제 진짜입니다. 한국말로 하게 되면. 이게 이제 요 진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. 천피 이제 이렇게 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초 같은 경우에는 요 진짜를 써가지고 전추 이렇게 쓰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이제 이 그 귤껍질을 잘라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.
그랬을 때 이제 약성이 훨씬 배가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지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탱자 그 열매입니다, 열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약재들을 썼을 때는 진피하고 지실 같은 경우는 간의 기능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줍니다. 간의 기능을.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오행 설명을 할 때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. 이게 이제 목극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의 기능이 굉장히 너무 강해졌을 경우에는 이 위장을 항상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걸 이제 목극토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.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간이 위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. 그걸 목극토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.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면 비장 기능이 살아나면서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몸의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그 균형을 조정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텍사입니다. 텍사 같은 경우에는 나쁜 습기를 이제 배설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대왕 같은 경우에는 나쁜 물질을 배설을 시키는 겁니다. 근데 대왕은 이게 이제 약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량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이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여기 그 용량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제 따라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은 용량을 표기를 안 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어떤 몸의 상태, 담섭의 어떤 양,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가 얼마나 허한지, 얼마나 실한지, 어떤 장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양이 전부 다 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통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굉장히 힘들죠. 경험과학이라고 합니다. 경험과학. 표준화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세상이 굉장히 편리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전통의학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표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 의료를 담당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획일적으로 표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 처방에서 이제 대왕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굉장히 작게 씁니다.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.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. 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장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. 비장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 담섭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 대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이 좀 강력한 그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용량을 많이 하게 되면 비장 기능이 강화도 되기 전에 이게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배설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비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대왕의 용량을 굉장히 작게 해서 사용하신다는 거.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산사, 당귀, 이제 요런 약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 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제로도 많이 이제 드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 길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사과 같은 거를 이렇게 꼬챙이에 끼워 가지고 막 이렇게 설탕물을 이렇게 묻혀 가지고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탕훌루라고 하는데 이제 주전부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막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 산사가 소화제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산사는 활혈작용도 있습니다. 피를 잘 돌게 하는.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 산사를 먹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많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중국 분들은 아무래도 기름기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산사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당귀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보혈제, 활혈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약재죠.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약재가 마황인데, 마황 같은 경우에는 땀을 나게 하는 겁니다. 땀을. 이제 발한작용이 있는 거죠. 발한작용이 있어서 이제 붓기를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
그 감기가 아주 지독하게 들었을 때 뭐 마황계지탕, 마황탕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어떤 그 이렇게 발한을 통해서 이제 그 굉장히 심한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인 거죠. 그런 방법. 그래서 이제 마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조금 식품으로는 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원료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문가분들과 좀 상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대왕이라든지 뭐 마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내복자 같은 경우 뭐 이 내복자도 좀 기운이 센 약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용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굉장히 좋은 처방이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 좀 편리한 처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내가 올해는 내가 반드시 내가 다이어트에 한번 성공을 해야 되겠다.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내가 뭐 인체에 어떤 변화 없이 미용을 굉장히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방법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다이어트에 관한 이 영상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아무쪼록 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제 그 카톡에도 한번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의문점이 있을 때도 제 카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그 카톡 아이디는 GUO3841입니다. 들어오시면 제가 뭐 언제든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다이어트 마지막 선택 이 영상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훨씬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